클로드에서 제공하는 무료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해보면 지금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갈아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클로드를 외치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클로드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해 무료 플랜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씩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클로드 기본 활용법은 완전히 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드 메인 사이트에 방문할게요. 관련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드 초보자를 위한 영상으로 무료 플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로드의 기능들을 토대로 다뤄볼 것입니다.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할 수 있고 가입 후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클로드의 기본 설정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왼쪽 하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언어를 통해 원하는 언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변경하면 되고 상단에 설정을 클릭하세요. 여기 프로필 섹션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클로드가 응답할 때 고려해야 할 개인 맞춤 설정은 없는지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로드가 질문하는 이유는 클로드가 사용자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해서 최적화된 응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추가하는 설정은 모든 대화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클로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력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방식을 크게 단순히 실행을 요청하는 경우와 사고 및 판단 요청하는 경우로 나눈 뒤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실행을 요청할 때는 바로 실행하고 사고와 판단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소크라테스 모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모드는 쉽게 생각하면 클로드가 바로 정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질문을 통해 사용자의 생각을 기반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사항을 저장해서 개인 맞춤 설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이렇게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양한 종합적인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맞춤 설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클로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응답을 해나가면서 현재 상황에서 실행해 볼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클로드와 나누는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로 작성했던 개인 맞춤 설정은 지우고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아래 모양 섹션에서는 인터페이스 색상과 채팅 글꼴 설정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기본이나 다크 모드 중 자유롭게 선택하고 글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글꼴을 선택하면 되고 저는 시스템으로 선택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새 채팅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클로드의 웹 검색, 확장 사고, 그리고 연구 리서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웹 검색은 최신 정보를 찾아오는 기능이고, 확장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답변하는 기능이고, 연구 리서치는 이 둘을 합쳐서 여러 출처를 종합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구 모드는 프로 플랜부터 가능하기에 이 부분은 프로 계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웹 검색 부분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웹 검색은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출처를 확보하며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AI 모델은 학습 시점 이후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요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기본 설정 그대로 활성화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편에 모델 옵션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무료 버전에서는 오퍼스 모델이 사용 불가능하고 최대 소넷 모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 확장 사고 옵션이 나오고 질문할 때 필요에 따라서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게 되면 모델 오른편에 확장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 사고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웹 검색이 최신 정보를 찾아오는 기능이라면 확장 사고는 이미 가진 정보를 더 깊이 분석하고 추론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클로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 뒤 답변을 주기 원할 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콘텐츠 관점에서 AI 관련 영상을 블로그, 뉴스레터,
인스타에 재활용하려는데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설계해줘. 업무 관점에서 업무량이 과한데 거절하면 평가에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 관계 안 망치면서 업무 경계 세우는 방법 짜줘. 생활 관점에서 70대 대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는데 체력이랑 이동편에 고려한 여행지 비교랑 일정 짜줘. 자기계발 관점에서 40대인데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 하고 싶어. 수입 생기기 전까지 과도기를 어떻게 버틸지 전략 짜줘. 이 예시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확장 사고를 활성화하면 훨씬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장 사고가 언제 사용해야 좋을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먼저 그냥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때 확장 사고를 활성화해서 다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번 확장 사고를 활성화해서 요청하면 답변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구 리서치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이 모드는 프로플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앞서 확장 사고가 이미 가진 정보를 깊이 분석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연구 리서치는 여기에 한 단계가 더해집니다. 클로드가 직접 여러 출처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연구 모드를 활성화하면 웹 검색과 확장 사고 모드가 별도로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함께 실행됩니다. 정리하면 웹 검색은 정보를 찾아오고 확장 사고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 리서치는 찾아온 정보를 깊이 생각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업무 관련 예제로 우리 회사는 온라인 영어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주요 경쟁사 5곳인 야나두, 스픽, 앨리스, 링글, 튜터링의 가격, 주요 기능, 타깃 고객, 최근 동향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출처도 포함해 주세요. 일상 관련 예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판교, 광교, 동탄세 지역의 교육 환경, 교통, 생활 인프라, 평균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해 주세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가정 기준으로요.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최신 정보가 필요하면 웹 검색, 여러 조건을 따져서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확장 사고, 여러 출처를 종합한 보고서가 필요하면 연구 리서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로드의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때마다 AI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매번 같은 배경 설명을 반복한 적 있나요? 나는 유튜버고, 타깃은 이런 사람이고, 말투는 이렇게 해줘. 이런 걸 매번 입력하는 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반복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내 업무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맞춤형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언제 프로젝트를 써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발성 질문은 일반 채팅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라든가 이 영어 문장 번역해줘 같은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질문입니다. 반면 동일한 맥락으로 2번 이상 지속적으로 작업할 때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유튜브 인트로 스크립트를 쓴다거나 특정 업무의 보고서를 반복해서 작성한다거나 하나의 주제에 대해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작업을 다음에도 비슷한 조건으로 또 할 것 같은가?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유튜브 인트로 대본을 제작하는 예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이름과 목표를 입력하세요. 저는 이름을 그린 코끼리 유튜브 인트로 제작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설명은 유튜브 영상의 인트로 스크립트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입력 후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오른편에 나온 지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침이란 이 프로젝트 안에서 클로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투로 답변하고 어떤 규칙을 따를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매번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클로드가 항상 그 지침에 따라 답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침을 추가하기 위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지침은 자연어로 입력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초보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작업 배경 설명, 진행 방식 지침, 어조 및 스타일 선호도, 그리고 특정 요구사항으로 나눠서 입력하겠습니다.
작업 배경에는 AI 도구 활용법 유튜브 채널의 인트로 스크립트 작성. 시청자는 AI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진행 방식 지침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라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파일로 추가한 인트로의 구조 및 패턴을 분석한 뒤 동일한 패턴으로 1분 분량 인트로 초안 작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참조할 파일에 여기서 언급한 인트로 예시, 대본 파일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어조 및 스타일 선호도는 친근하고 에너지 있는 대화체, 친구에게 꿀팁 듣는 느낌. 전문 용어는 피하거나 쉽게 풀어서라고 입력할게요. 마지막으로 특정 요구사항에는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참고해서 지침을 작성해보면 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지침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파일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참조할 관련 문서를 업로드하는 단계이고, 이것을 지식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지식 베이스에 파일을 올려두면 클로드가 해당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합니다. 여기에 지침에서 언급했던 인트로 대본이 나온 파일 3개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할게요. 참고로 여기 업로드하는 파일 이름은 예제로 반응 좋았던 인트로 예제라고 지은 것처럼 직관적으로 변경 후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들면 클로드가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사용 준비가 완료되면 여기서 질문이나 요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제로 영상 주제를 클로드 초보자 가이드로 입력해서 요청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업로드한 인트로 파일들을 분석한 뒤 요청대로 총 3가지 버전의 인트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서 뒤로 나가주세요. 프로젝트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여기에 각 프로젝트별로 분류되어 추가되기 때문에 관련 채팅을 관리할 때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클로드를 사용하면서 놀라게 될 기능인 아티팩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AI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텍스트로 답변을 받죠. 그런데 아티팩트를 활용하면 텍스트 답변을 넘어서 웹사이트, 앱, 게임, 다이어그램, 보고서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채팅 화면 안에서 바로 만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팩트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결과물이 필요한 상황인가? 예를 들어 프롬프트 잘 쓰는 법 알려줘는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니까 일반 채팅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개선해주는 앱을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필요한 요청이죠. 이런 경우에 아티팩트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티팩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채팅에서 바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클로드에게 말하듯이 간단한 할 일 관리 앱 만들어줘. 이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이렇게 원하는 결과물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바로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아티팩트 메뉴에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편에 나온 사이드바에서 아티팩트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여기 보면 아티팩트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제가 나오고 자유롭게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해당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래 보면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티팩트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확인했다면 뒤로 나가주세요. 아티팩트를 만들려면 새 아티팩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방식은 클로드와 함께 대화하며 내가 원하는 아티팩트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들려고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저는 예제로 웹 및 웹사이트를 선택할게요. 아래 여러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자유롭게 응답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아티팩트를 만들면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아티팩트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반 채팅으로 요청하기 위해 새 채팅창을 열겠습니다. 예제로 프롬프트 작성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를 위한 프롬프트 생성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한 프롬프트로는 프롬프트의 의도를 분석해 AI가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롬프트로 자동 변환해주는 앱을 만들어주세요. 이 앱의 최종 사용자는 프롬프트 작성을 어려워하는 초보자입니다 라고 입력 후 요청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앱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 포함하면 클로드가 그에 맞는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프롬프트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제로 클로드 사용법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해줘라고 입력한 뒤 최적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만약 앱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단순히 채팅창을 통해 해당 문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으로 채팅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춘 최적화된 앱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로드에서 시각적인 결과물을 원할 때는 아티팩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클로드의 커넥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로드에게 질문하고 프로젝트로 맞춤형 작업 공간을 만들고 아티팩트로 결과물까지 생성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클로드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커넥터를 사용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지메일, 구글 캘린더, 감마 같은 외부 도구를 클로드와 연결해서 클로드 안에서 바로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클로드가 단순 답변 도구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로 바뀌게 만드는 핵심, 바로 커넥터입니다. 왼편에 사이드바를 열고 사용자 지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커넥터를 클릭하세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클로드와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도구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커넥터들은 내부적으로 MCP라는 연결 방식을 통해 작동합니다. 기술적으로 깊이 알 필요는 없고 클로드가 외부 서비스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창을 닫고 여기 나온 지메일과 먼저 연결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연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접근 권한 승인 창이 나오면 검토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결하고자 하는 지메일 계정을 통해 로그인해서 쉽게 연결 과정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완료하고 나면 새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커넥터 메뉴를 통해 먼저 지메일 검색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연결한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메일 커넥터를 통해 어떤 기능을 요청할 수 있나요? 라고 입력 후 요청하겠습니다. 응답과 같이 클로드에서 지메일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참고해서 요청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지메일에서 최근 6개월이나 안 읽은 메일 중 중요한 메일만 선별해서 내용은 제외하고 날짜와 보낸 사람만 리스트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해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요청한 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일상 언어를 통해 이메일 검색부터 요약, 분석, 작성 등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도구로 유명한 감마를 커넥터로 연결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바를 열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커넥터를 클릭한 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감마를 검색한 뒤 나오면 선택하세요. 연결하기 위해 연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결을 완료하려면 감마 계정이 필요하고 구글로 계속하기로 로그인해서 진행 후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마와 연결이 되었다면 이전과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새 프레젠테이션, 문서, 웹페이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제로 PPT로 생성해보고 싶은 콘텐츠 정보를 먼저 요청할게요. 새 채팅창을 열고 프롬프트로 클로드 커넥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하세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응답한 내용을 PPT를 제작해보고 싶다고 가정하면 프롬프트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감마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세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감마가 실행되고 있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마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링크 열기를 클릭하세요. 완성도 높은 PP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매서는 여러 테마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마를 클릭 후 여러 옵션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다양한 디자인도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클로드로 돌아가세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커넥터를 조합해서 더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거래처에서 제안 메일이 왔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서 팀장님께 보고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했습니다. 먼저 새 채팅창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메일에서 코끼리 클라우드에서 온 제안 메일 찾아줘.
클로드가 메일을 찾아주면 이어서 요청합니다. 이 제안을 간말을 통해 팀장님께 보고할 내부 검토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줘. 비용 대비 효과, 리스크, 추천 의견 포함해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원래라면 메일함 열고 내용을 읽고 요약 정리하고 파워포인트 열어서 슬라이드 만들고 하는 과정을 클로드 안에서 대화 2번으로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커넥터는 내가 쓰고 있는 외부 도구를 클로드와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연결하면 클로드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커넥터를 조합하면 복잡한 작업도 대화 몇 번으로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연결하는 도구가 많아질수록 클로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자주 쓰는 도구부터 하나씩 연결해서 활용해보세요. 이번에는 클로드의 마지막 핵심 기능,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킬의 핵심은 자주 하는 작업을 한번 스킬로 세팅해두면 이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 옵션을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왼쪽 하단에 프로필을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하세요. 기능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여기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 옵션을 활성화하세요. 설명을 보면 클로드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PDF, 그리고 데이터 보고서,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클로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공개 스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스킬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스킬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예시로 만들어져 있는 스킬이 있고 이는 클로드 회사인 엔트로픽에서 만든 예시 스킬입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스킬은 자신만의 커스텀 스킬을 만들 때 도와주는 스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예제 스킬 중 캔버스 디자인을 클릭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설명에 따르면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포스터나 예술작품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스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활성화하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토글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캔버스 디자인 스킬을 비활성화했을 때와 활성화했을 때 결과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로는 서울의 고요함을 담은 포스터를 생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스킬을 비활성화한 경우 이미지가 아닌 HTML 페이지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스킬을 활성화했을 때는 캔버스 디자인 스킬을 통해 PNG 포맷의 이미지로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캔버스 디자인 스킬을 사용한다고 해서 캔버스 디자인 스킬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클로드가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해서 필요한 스킬을 알아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클로드가 제공하는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을 통해 커스텀 스킬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할 예시 스킬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오늘 브리핑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서 오늘 일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지메일에서 확인 안 한 메일 중 광고 마케팅 관련 메일을 제외하고 중요한 이메일을 가지고 와서 요약해서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AI 관련 중요한 뉴스 3가지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스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나리오에는 이전에 클로드 커넥터 개념을 적용하여 구글 캘린더와 지메일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이드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커넥터를 클릭하세요. 이전에 지메일은 연결했고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기 위해 클릭 후 연결 버튼을 누르세요. 연동하면서 액세스 권한을 필요에 맞게 선택하고 연동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연동했다면 스킬을 클릭하세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킬을 만들고 추가하기 위한 옵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순히 쉽게 진행하려면 먼저 새 채팅을 열어주세요. 연결한 커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커넥터에서 캘린더 검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활성화 후 채팅창에서 스킬 만드는 데 도와줘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이 자동으로 사용되어 스킬을 만드는데 클로드가 도와주게 됩니다. 질문 옵션이 나오면 먼저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를 선택할게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없다면 질문에 응답하면서 구체화하면 되고 저는 여기 기타 부분에 준비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정보를 제공하는 스킬. 오늘 브리핑이라고 입력하면 구글 캘린더에서 오늘 일정을 모두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 지메일에서 확인 안 한 이메일 중
광고 마케팅 관련 이메일 제외하고 중요한 이메일 가지고 와서 요약하기. 최근 AI 관련 가장 중요한 뉴스 3가지 요약해서 제공하기라고 입력 후 진행하겠습니다. 스킬이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만들어진 스킬을 추가하려면 여기 내 스킬에 복사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한 번에 만들어진 스킬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수정하려면 이 채팅창에서 수정 요청을 진행한 후 다시 스킬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3가지를 요청했는데 4가지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프롬프트로 최근 AI 관련 중요한 뉴스 4가지 요약해서 제공하는 걸로 변경하세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킬 내용을 자유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변경했다면 다시 내 스킬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세요. 교체하기 위해 업로드 및 교체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추가된 스킬을 확인하기 위해 왼편의 사이드바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스킬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만들었던 새 스킬이 추가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킬을 실행하기 위해 새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오늘 브리핑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일 아침 오늘 브리핑이라고만 입력하면 일정, 메일, 뉴스가 한 번에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커스텀 스킬은 커넥터와 결합하면 외부 도구까지 포함된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매번 반복하는 작업이 있다면 스킬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클로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들을 모두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골라서 직접 해보세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봐도 좋고 커넥터 하나 연결해봐도 좋고 아티팩트로 간단한 앱 하나 만들어봐도 좋습니다. 직접 써보는 그 한 번이 영상 10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성장합시다.